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68번째 이야기. 장비 장군은 지장의 면모까지 갖추게 되었소이다. 장비가 파군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미리 풀어둔 세작이 와서 알렸습니다. 장비는 파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영을 세우고 자신의 말을 전할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마는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싸울 채비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며칠이 흘러갔지만 어마는 성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장비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저 늙은이가 꼼짝도 않는구나. 내일 해가 뜨면 군사들은 말먹이 풀을 뜯어오도록 하라. 그 일을 하면서 파성을 통하지 않고 성도로 가는 다른 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는 거다. 다음 날부터 군사들은 장비의 명령에 따라 산속에서 풀을 뜯는 일만 하고 파성 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장비군의 동태가 궁금해진 어마는 군사 10여 명을 뽑아서 장비의 군사로 변장시키고 산에 올라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어만의 군사 10명은 장비의 군사들 틈에 섞여 풀을 벤 후 모두 장비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희소식입니다. 며칠간 산을 둘러보다가 낙성으로 가는 작은 샛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길을 거쳐가면 파성을 지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내 놈들은 왜 이제야 그것을 내게 말하는 것이냐. 사실은 어제야 겨우 길을 찾아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 오늘 밤 당장 진지를 거두어 떠날 테니 준비를 갖춰 놓아라. 내가 앞서 길을 열 테니 군사들은 모두 조용히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장비 진영에서 이야기를 엿들은 어만의 군사들은 즉시 파성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만은 곧 군사들을 모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장비군이 지나갈 샛길의 수풀이 우거진 곳에 매복하라. 장비가 샛길을 통과한 후 뒤쪽에 군량을 실은 수레가 지나갈 것이니 습격하여 휩쓸어 버리도록 하라. 군량과 마초를 실은 수레의 행렬이 어만군이 매복한 아래쪽으로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가 지나간 후에 군량을 실은 수레를 습격하는 어만의 군대는 위장을 하고 있던 장비군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어만은 장비에게 생포되고 나머지 병사들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선봉에 서서 군사를 이끌어갔던 장비는 실제 장비가 아니라 장비와 비슷한 군사를 꾸며 놓은 것이었습니다. 장비는 한밤에 샛길로 출발할 것이라는 소문을 일부러 첩자들에게 흘렸고 이 계책은 한치도 틀림없이 들어맞았습니다. 장비는 여세를 몰아 파성으로 군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파성은 장비로 위장한 장수가 이끈 군사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곧 어만을 결박지어 장비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내가 그 꼴을 하고도 항복을 하지 않는 게냐. 너희들은 우리 땅을 짓밟은 침략자다. 우리 장수들 중에는 목숨을 아끼려고 항복하는 사람은 없다. 어서 저 늙은이의 목을 베지 않고 뭣들 하는 게냐.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어서 내 목을 베어라. 어만의 꿋꿋한 모습에 장비는 군사들을 물리고 오히려 어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 장군을 욕되게 한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미 엄 장군께서 천하의 호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만은 장비의 진심 어린 말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장비의 태도에 감동한 어만은 패장으로서 고개를 숙이며 진정으로 장비에게 항복했습니다. 장비는 어만에게 새 옷을 내린 후 상객으로 예우했습니다. 파성에서 낙성에 이르는 도중의 모든 관소를 제가 맡고 있는데 군사들을 이끌어 그 관문을 모두 빼앗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늙은이를 선봉으로 세워준다면 관소에 이를 때마다 군사들을 불러내어 항복하도록 달래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날 장비는 어만을 선봉으로 세우고 자신은 그 뒤를 따라서 군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어만이 지나는 관소마다 군사들을 달래자 어만이 말한 대로 모두들 항복해 왔습니다. 장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관소를 통과해 낙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향주에서 공명이 출발하기 전에 보낸 사자가 부성의 유비에게 도착했습니다. 사자는 공명 장비 자령 3사람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낙성에서 만나기로 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비는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합의를 상의했습니다. 공명과 입덕, 조자룡이 세 갈래로 나뉘어 오고 있다. 곧 낙성에 이르게 될 때 우리도 군사를 내어야 하지 않겠소? 그렇습니다. 매일 싸움을 걸어오던 장임이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지금쯤은
맥이 풀려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원군을 기다릴 것 없이 오늘 밤에 그들을 기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황 장군과 위 장군은 적의 측면을 공격하시오. 나는 적의 중심을 공격하겠소. 그날 밤 굳게 닫혀있던 부성의 성문이 열리며 유비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임과 그의 군사들은 유비군이 싸움에 응하지 않자 맥이 빠져 아무런 방비도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임의 군사들은 갑작스러운 유비군의 기습의 낙성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장임의 군사들이 낙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유비는 추격을 멈추고 낙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그 후 유비군은 사흘 동안 성을 포위한 채 공격을 거듭했지만 장임은 성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던 유비군의 공격이 무디어지자 장임은 곧 오랑과 뇌동을 불러 유비군에 대한 반격을 지시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장임의 반격에 유비가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장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어망까지 가세를 하자 장임은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산길이 물길보다 험하고 가로막는 적군도 많았을 텐데 어찌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느냐? 그게 다 엄한 장군 덕분이요. 그 덕에 싸움 한번 하지 않고 45개의 관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으니까요. 엄한 장군, 파성을 지키는 노장 엄한을 말하는 것이냐? 장비는 파성을 함락하던 일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유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만을 유비 앞에 불러들이니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어만을 치하했습니다. 황충과 위연 두 장군이 지금 오란 뇌동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오이와 유괴가 군사를 이끌고 앞세에 동쪽으로 쫓기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서 군사를 내어주십시오. 두 장수를 도와야겠습니다. 알겠다. 나도 함께 가자. 유비는 황충과 위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우군이 되고 장비에게 절고를 맡겨 군사를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이때 오이와 유괴는 황충과 위연을 쫓던 중 유비의 군사들을 발견하자 황급히 말을 돌려 성 안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오랑과 뇌동은 그때까지도 황충과 위연을 뒤쫓는데 정신이 팔려 유비와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황충과 위연은 유비의 구원군이 온 것을 알자 말머리를 돌려 오랑과 뇌동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몰린 오랑과 뇌동은 군사들과 함께 유비에게 항복했습니다. 내가 나가 싸우다가 후퇴하여 적을 유인할 테니 장군들께선 군사를 이끌어 그 뒤를 끊어 주시오. 유비가 오랑과 뇌동을 사로잡은 것과 같은 방법이군요. 그렇소이다. 적의 뒤를 끊을 군사들은 내가 이끌 것이니 유장군께서는 공자를 도와 성을 지키시오. 다음날 해가 뜨자 장임은 군사 수만을 이끌고 함성을 지르며 성문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성 안에서 군사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장비도 장팔 사모를 움켜쥐고 장임을 맞으러 달려나갔습니다. 장비와 겨루던 장임이 돌연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장임이 등을 보이자 기세가 오른 장비는 거칠 것 없이 장임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이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장비의 뒤를 공격함과 동시에 장임도 다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장임의 군사와 오이의 군사에게 포위된 장비군. 그러나 그때 조자룡이 나타나 장비군을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장비는 조자룡과 함께 사로잡은 오이를 끌고 진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장임은 조자룡의 회방으로 작전이 실패하자 어쩔 수 없이 낙성으로 군사를 되돌렸습니다. 장군이 어찌 이곳에 먼저 도착한 것입니까? 이거 또 내 자랑을 하려니 조금 쑥스럽군. 내가 대신 말씀드리겠소. 유비는 장비가 계책을 내어 성공한 일을 홍명에게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장 장군께선 용장일 뿐 아니라 지장의 면모까지 갖추게 되었소이다. 적장을 포박해 데리고 왔습니다. 이젠 내게 항복하겠소. 이런 꼴로 어찌 항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적장인 오이가 항복하자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직접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낙성에 남아있는 장수들은 누구입니까? 유괴와 장임입니다. 유괴는 대단치 않은 인물이지만 장임은 용맹과 지략이 매우 뛰어납니다. 장임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낙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장인부터 먼저 사로잡아야겠군. 근방을 살펴보니 낙성 동쪽에 다리가 하나 있던데요. 그것은 금왕교라는 다리입니다. 홍명은 즉시 금안교로 가서 그곳의 지형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좋은 황충위원은 공명이 일러준 대로 군사를 배치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공명 역시 군사 100여 명을 데리고 낙성 쪽으로 말을 타고 유유히 출발했습니다. 성도의 유장은 급보를 받고 낙성으로 타금과 장익을 보내 유계와 장임을 돕게 했습니다. 힘을 얻게 된 장임은 유계와 장익에게 성을 지키도록 한 후 스스로 선봉을 맡고 타경에게는 후보를 맡긴 뒤 성문을 열고 군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 공명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금안교를 건너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안교를 건너고 있는 것은 제갈 공명이 아닌가. 저 자의 모습이 싸움터에 나온 장수가 아니라 소풍이라도 나온 것 같구나. 느긋하게 부채질하며 사륜거를 타고 오는 모습이라니. 넉사, 바퀴륜 수레거. 사론거란 바퀴가 넷 달린 수레입니다. 장임이 공명을 발견하고 공명을 향해 공격을 시작하자 공명은 금안교를 건너 후퇴를 하게 됩니다. 공명을 쫓던 장임은 유비군의 매복을 발견하고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공명에 의해 금안교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유비의 매복군에 당황한 장임은 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렸으나 조자룡이 이들을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장임은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 남쪽의 개호를 끼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장임은 장비의 손에 포박을 당하게 됩니다. 장임이 사로잡히자 타강 역시 싸움을 포기하고 유비에게 항복했습니다. 유비는 항복해온 타강에게 예를 갖추고 후히 대접했습니다. 잠시 후 장비가 장임을 결박한 채 끌고 들어왔습니다. 대세를 읽은 서천의 장수들은 모두 내게 항복을 해왔는데 그대는 어찌 항복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서천의 신하다. 어찌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는가? 내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를 크게 쓸 것이다. 내 주인에 대한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으니 어서 나를 죽여라. 저 자의 뜻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나 후일에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서 그를 끌어내어 목을 베도록 하라. 유비는 장임의 절개에 감복하여 후하게 장사지내주고 그의 충절을 기리는 충홍비를 세워주었습니다. 69번째 이야기. 마초를 만나 주공께 항복하도록 설득해보겠습니다로 이어집니다.